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성암을 끝내고 이제 퇴적 환경, 퇴적암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나누인 지구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그 첫 번째로 지질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역사. 우리가 역사를 알려면 어떤 것을 보나요? 역사책을 보거나 사료를 보거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이 지구의 역사, 인간이 기록하지 않았던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가 쓴 일기장을 보면 됩니다. 그 지구가 쓴 일기장이 바로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을 통해서 어떻게 지구의 일기장을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취 기준입니다. 지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지층에서 어떤 다양한 퇴적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 퇴적 구조에 따라서 퇴적 환경이 달라지는구나. 즉, 퇴적 환경에 따라서 어떤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퇴적한 구조를 어떤 구조를 보면 그 당시 환경은 어땠구나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지층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지층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가 어떤 퇴적 구조가 나타나는지 설명합니다. 두 번째,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퇴적 구조를 배웠으니까 그거에 따른 퇴적 환경과의 관계를 또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 제가 미국에 다녀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봤던 그랜드 캐년과 홀슈스 밴드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매우 유명한 우리 퇴적 지형이죠.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정말 발끝부터 머리까지 소름이 돋는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이 그랜드 캐년과 홀슈스 밴드 둘 다 퇴적 지형입니다. 그래서 층층층층 쌓인 것들을 혹시 볼 수 있나요? 지층이 이렇게 층층층층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케이크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층층층 쌓인 거를 우리가 층리라고 부른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이런 층리가 나타나는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층층층층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지구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퇴적암입니다. 자,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럼 퇴적물이 무엇이냐면 퇴적물은 암석이 풍화 침식된 쇠설물, 모래, 자갈이라든지 혹은 화산 활동에 의한 분출물 혹은 생물의 유해가 퇴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물들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퇴적암이죠. 그래서 이 퇴적암에서는 층층층층 쌓이기 때문에 층리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고요. 이렇게 층층층층. 그 다음에 화성암과 변성암, 마그마로 만들어지는 화성암하고 열과 고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변성암에서는 우리 생물의 유해들이 보존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한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퇴적암에서만 유일하게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퇴적암을 통해서 우리 고생대 생물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풍화 침식된 물질이 물이나 바람, 사태 등에 의해 운반된다. 물이나 바람 혹은 사태, 산사태라는 말 들어봤죠? 사태, 중력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풍화 침식된 물질들이 물과 바람, 사태 등에 의해 운반됩니다. 그러다가 퇴적물이 점점 쌓여요. 이거를 우리가 퇴적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이는 작용을 퇴적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퇴적물 무게에 눌려서 치밀하게 압축됩니다. 퇴적물들이 쌓이니까 무게에 눌려서 압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 입자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고 해요. 퇴적물과 퇴적물 입자 사이 간격, 공극. 자, 그럼 이 공극이 무게에 눌려서 치밀하게 압축된다면 공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공극이 줄어들게 되겠죠. 빈틈이니까 공극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매우 단단해지겠죠? 그렇다는 건 밀도가 어떻다는 것, 밀도는 증가할 거고 반면에 부피는 압축되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런 작용이 압축작용입니다. 그래서 압축작용을 통해서 공극의 크기와 부피가 감소한다 혹은 퇴적물의 밀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로는 다짐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져진다 이런 의미로. 다음 네 번째는요. 교결작용인데 이 교결작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결작용은요. 지하수 내 석회질이나 규질물질, 산화, 철 등이 퇴적물 입자 사이를 접착체처럼 이렇게 접착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퇴적물 사이사이에 교결물질들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퇴적물과 퇴적물이 딱 붙도록 해주는 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퇴적물들의 알갱이를 아주 단단하게 붙게 하면서 굳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압축만이 작용한다고 퇴적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교결작용이 일어나 주어야 퇴적물 입자들이 더욱 단단하게 결합하여서 암석이 형성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퇴적암의 형성 과정에서는 일단 퇴적되다가 이게 꾹꾹 눌려서 압축되다가 이런 석회질이나 규질 물질들이 꾸역꾸역 채워주면서 붙여준다. 교결작용까지 해서 입자를 이렇게 엉겨붙게 만들면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쪽 교과서 48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퇴적암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퇴적암은요,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 다음 유기적 퇴적암, 다음에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첫 번째,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얘네는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생긴 쇠설성 퇴적물이나 혹은 화산재와 같은 화산 쇠설물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 생긴 쇠설성 퇴적물이라는 건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실트나 점토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쇠설성 퇴적물이고요. 다음 화산재는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 화산 쇠설물로 구성된 쇠설성 퇴적물이다, 퇴적암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표처럼 분류하는데 자갈이 퇴적물일 때는 우리 여감이라고 부릅니다.
자갈 역자를 써서, 그리고 강력암은 여감보단 조금 더 네모진 자갈들로 이루어진 암석이에요. 그리고 여감이나 강력암들이 자갈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다. 그다음에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암은요, 모래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트나 점토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이 이암이나 셰일인데요. 얘네 둘의 구분은 이암은요, 층리가 나타나지 않고요. 셰일은 층리가 나타납니다. 요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교과서에는 셰일은 이암 중에서 쪼개짐이 발달한 암석이다. 쪼개짐이 발달했다는 건 뭔가 층층층층 생겼으니까 쪼개짐이 발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층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암과 셰일을 막 구분해야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산 쇄설물로 인해서는 화산 암괴가 퇴적물일 땐 화산 강력암, 화산 역일 때는 라필리 응회암, 화산 재일 때는 응회암이 퇴적암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는 응회암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응회암은 이제 뒤에서 지층 분석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응회암은 어떤 퇴적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이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감, 자갈로 구성된 여감입니다. 이렇게 자갈들이 눈에 띄는 거 볼 수 있죠. 다음 사암입니다. 사암은 입자 크기가 매우 고와 보이죠. 사암, 모래로 만들어진 사암입니다. 그 다음 셰일이에요. 셰일은 실트나 점토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층층층층층층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응회암인데요. 응회암은 화산 재로 만들어졌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기적 퇴적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유기적 퇴적암은요, 동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표는 제가 프린트해서 가져온 표니까 프린트랑 같이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 물질이 식물체인 탄소가 있을 때는 우리 잘 알다시피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식물체가 필요해요. 식물이 있어야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산호나 폐강류, 방추충과 같은 친구들은요, 겉에 껍질이 CaCO3로 구성되어 있어서 얘네가 이제 석회암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규질 생명체와 같은 친구들이요, SiO2를 활용해서 규조토나 처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이 유기적 퇴적암이고요. 그 다음으로 볼 친구들은 우리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자,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얘네는 물속에 녹아 있었던 화학 성분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침전작용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침전작용. 그래서 얘네도 이 표를 보면 될 텐데, 방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CaCO3가 석회암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돌로마이트 같은 경우는 돌로스톤, 그리고 석고와 같은 경우는 석고 증발암, 암염은 암염 증발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기적 퇴적암에도 석회암이랑 처트 있었는데요? 할 수 있는데, 그 유기적 퇴적암은요, 석회질 생명체나 규질 생물체가 유해랑 골격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라면, 이 화학적 퇴적암에 있는 석회암과 처트는 물속에 있는 어떤 화학 성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인
유기적 퇴적암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에 석회암이 있고 유기적 퇴적암으로도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에는 암염, 석회암, 척트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염 같은 경우에는 NaCl이 침전돼서 만들어진 암석이겠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49쪽 퇴적구조와 환경입니다. 우리 이제 퇴적암까지는 살펴봤으니 그럼 도대체 퇴적구조는 뭐가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퇴적이 일어나는 장소와 퇴적 당시 환경에 따라서 특징적인 퇴적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적 당시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층이 뒤집혔는지 혹은 바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게 돼요. 그걸 우리가 지층의 상하 판단 혹은 지층 역전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를 보면요. 얘를 보게 되면 과거, 퇴적, 환경, 추론 가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환경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환경에는요. 기후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물이나 바람이 지나간 방향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지층의 역전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런 환경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친구가 우리 점이층리예요. 이 점이층리는요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 해양저학장설 할 때 대륙부에서 대륙사면 떨어져서 대륙대로 넘어가는 요런 우리 그림 한번 그려봤었죠. 그래서 여기가 대륙부, 그리고 완전 가파른 사면 대륙사면, 그리고 대륙하고 해양하고 만나는 요 부분이 우리 대륙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륙붕에서부터 점점 퇴적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대륙사면에 이렇게 쌓여요. 대륙붕 근처한 대륙사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쌓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던 여기에 무언가 영향을 받아서 대륙사면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퇴적물들 집합체가요. 그러면 이 섞여 있을 때는 큰 애들, 입자가 큰 친구들도 있고 작은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었겠죠. 마치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가 갑자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대륙 사면을 타고 푸르르 떨어지게 됩니다. 모여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운 애들부터 밑에 깔리면서 퇴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거운 애들인 자갈이 맨 밑에 깔리고요. 그 다음 입자 크기인 애들, 그 다음 입자 크기인 애들, 그리고 작은 애들 이런 식으로 점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른 입자들이 쌓인다. 그래서 점이층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자갈과 같은 조립질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진흙과 같은 세립질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이층리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깊은 호수나 바다에 쌓일 때 주로 나타납니다. 뭔가 깊은 곳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흘러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점이층리로 어떻게 상하를 판단하나요? 했을 때 입자가 큰 게 아래로 그리고 입자가 작은 것들이 위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위에 입자가 큰 게 있고 아래에 입자가 작은 게 있다면 이것은 지층이 역전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손 보면은 이쪽에 좀 굵은 입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작은 입자들, 굵은 입자들에서 작은 입자들, 굵은 입자들에서 작은 입자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점이 층리로 쌓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사층리입니다. 자, 사층리는요, 기울어지거나 엇갈린 모양의 층리를 말해요. 그래서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지거나 엇갈려 나타나는 퇴적 구조로 주로 수심이 얕은 물밑이나 바람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비탈면에 퇴적물이 쌓여서 형성됩니다. 즉, 사층리는요, 이런 어떤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은 어떤 사막의 언덕인 사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물 밑에 있는 어떤 퇴적 지형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언덕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혹은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퇴적물이 쌓이는 것이 이렇게 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점점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였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사층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층리를 보면 바람이나 물의 방향도 알 수 있어요. 이 바람이나 물의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밑에서 왜 이런 방향이 쌓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리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얕은 물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퇴적물이 이렇게 있고 그걸 지나다니면서 이 물의 흐름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퇴적되는 사층리였어요. 이렇게 퇴적된다는 것은 성분을 나눠볼게요. 자, 아래로 가는 게 중력이죠. 중력 방향.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물의 방향입니다. 유수의 방향이에요. 만약에 중력보다 유수가 세다면 이 사층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반면에 유수보다 중력이 세다면, 중력의 흐름이 세다면 이런 식으로 지층이 형성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은 어디냐면 얕은 물밑이에요. 얕은 물밑. 이 얕은 물밑에서는요, 유수의 흐름이 빠르기보다는 유수보다는 중력의 힘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층리가 2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가 물의 흐름보다는 중력을 더 강하게 받아서 이렇게 떨어진다. 2번처럼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층리의 방향이 2번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층리의 방향을 보고 물과 바람의 방향을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층리를 통해서 과거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혹은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연흔이에요. 연흔은요, 물결 모양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흔도요,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물이 퇴적될 때 물결의 영향을 받아 연흔이 잘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물이고 이렇게 지층이 있어요. 지층이 있을 때 파도에 의해서 파도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지층이 요렇게 깎이게 되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냐면 물 밑에서 요런 식의 볼록한 연흔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목한 부분,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 하층,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라고 할까요? 이쪽 부분이 상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연은이 발견된다. 그러면 얘는 지층이 역전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파도의 영향을 지층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얕은 물 밑에서 주로 생기게 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지층까지 닿지 못하니까 연은이 잘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연은이 있다라는 건 수심의 얕은 물 밑에 있었다. 이 퇴적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퇴적 구조입니다. 건열이에요, 건열. 건열은 퇴적층 표면이 갈라져서 이런 쐐기 모양의 틈이 생긴 퇴적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쐐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쐐기 모양. 그래서 이 건열은요, 퇴적된 후에 이 표면이 건조하게 대기에 노출되어서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피부도 건조하면 갈라지듯이 지층도 쩍쩍쩍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갑자기 건조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퇴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열이 나타났다 그러면 언젠가 한번 갑자기 건조해졌었구나. 비가 안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런 퇴적 환경들이 나타나는 곳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구조와 환경입니다. 퇴적 환경. 그래서 퇴적암이 생성되는 퇴적 환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육상 환경하고, 그 다음에 연안 환경, 그 다음에 해양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안은요, 육상과 해안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에서 바다가 되는 그런 곳, 강에서 바다가 되는 곳, 이런 곳이 연안 환경입니다. 그래서 육상 환경에는 어디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호수가 보입니다. 그렇죠? 호수에는요, 하천 퇴적물이 쌓이는 곳으로 여기서는 점이층리, 건열, 연은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대요. 우리 아까 호수에서 점이층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호수가 좀 얕다. 그러면 당연히 연은도 만들어질 수 있겠고, 뭐 호수가 어느 날 말랐다. 그러면 건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 사막입니다. 제가 육상 환경은요,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호수, 사막, 그 다음에 빙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막은요, 사층리도 나타나고요. 아까 사구와 같은 모래 언덕을 지나면서 퇴적물이 사층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는 모래가 많으니 사암도 잘 형성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빙하는요, 여기서 여감이 형성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빙하는요, 이 돌들을 굴러다니지 못하게 눈으로 꽉 막고 있어. 그쵸? 얼음덩이가 이 눈들이 더 이상 뭐 풍화나 침식이 일어나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빙하가 녹아버리면서 걔네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빙하는요, 딱히 많이 풍화되거나 침식되지 않은 여감,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이 많이 발견돼요. 그런 여감을 빙퇴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범람원이 있네요. 이 범람원은요, 홍수 발생으로 하천물이 제방을 넘어서 퇴적물이 이렇게 쌓인 곳으로 이곳에서는 사층리도 발견될 수 있고 뭐 건열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육상 환경을 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연안 환경을 한번 볼까요? 연안 환경은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연안 환경은요, 우리 삼각주가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해빈도 있습니다. 자, 이 삼각주는 어디냐면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 강에서 바다로 넘어갈 때 퇴적물들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삼각주예요. 그래서 강에서 바다로 이렇게 가면서 퇴적물들이 갑자기 유속이 느려지면서 삼각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층리도 볼 수 있고요. 다음 해비는요, 쉽게 모래사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노는 곳 있죠? 여름에 가서 해변가에서 노는 곳, 그곳이 해빈이에요. 여기는 모래가 쌓여서 모래사장을 이루고요. 얕은 해안에서는 연은 같은 것들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저 파도가 어쨌든 해빈에게 이렇게 흔적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얕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 환경 한번 볼까요? 해양 환경은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해안 환경은요, 일단 해안, 대륙붕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대, 심해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대륙붕이 어디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륙에서 바로 이렇게 해변이 있고 그 밑으로 대륙붕이 있다가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러다 대륙 사면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해양으로 넘어가는 대륙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륙 사면 그 다음에 여기는 대륙대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이 대륙사면과 대륙대에서 아까 점이 측리할 때 한번 봤죠. 그러면 우리 요 대륙대에서는 뭘 볼 수 있겠다? 점이 측리가 형성될 수 있겠다. 그 다음 이 대륙붕은 얕은 해안이니까 파도가 지층에 영향을 줘서 연흔이 형성될 수 있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퇴적 환경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질 명소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퇴적암 지질 명소는 어디서 뭐가 발견된다 이거를 연관지어서 외우기보다는 뭐 완종류 화석이 발견되고 삼엽충이 발견된다. 그럼 이때 이 지형은 어떤 환경이었는가 이런 것만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뭐 구문소에서 석회암과 셰일, 사염초 완종류 이런 것들을 외우기보다는 석회암과 셰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엽초 완종류가 있었을 때 이때 시대는 언제야? 혹은 환경은 뭐였어? 라고 물었을 때 대답 정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와 있는 교과서 50쪽부터 나와 있는 4가지 구조를 한번 봅시다. 강원 태백 구문소입니다. 이 구문소에는요, 삼엽충, 완종류 화석 등이 산출되었고요. 그다음에 석회암, 셰일로 구성된 층이 있었대요. 그랬다는 건 어쨌든 삼엽충, 완종류가 있었다는 건 추후에 배우겠지만 고생대에 쌓였던 지층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삼엽충과 완종류가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이 지층은 바다에서 퇴적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소에서는요, 뭐 연은, 건열 등의 퇴적 구조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매우 예쁘고 아름다운 지질 명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전북 부안이에요. 전북 부안 채석강입니다. 이곳엔요, 여감과 사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층리도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면서, 그리고 단층과 습곡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석강에서는 여감과 사암과 같이 많이 풍화되지 않은, 많이 침식되지 않은 퇴적물인 여감부터 조금 퇴적된 사암까지 이렇게 퇴적되는 것으로 봐서 퇴적물이 기원하에서 온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즉 퇴적물이 이제 산에서부터 기원해서 오는데 이 산에서부터 왔을 때 만약에 바다라면 깊은 바다라면 계속 풍화되고 침식돼서 거의 모래만 남아있을 텐데 이렇게 여감과 사암이 있었다는 건 육상 환경에서 퇴적되었구나. 그럼 육상 환경에서 뭔가 깊은 데서 퇴적됐다는 건 호수에서 퇴적됐다는구나 라고 호수에서 퇴적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남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 상조감이에요. 경남 고성은 공룡이 나타난 곳으로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 공룡 발자국 화석하고 새 발자국 화석도 발견되고, 그다음에 연은 건열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연은과 건열로 인해 호수, 얕은 물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룡, 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육상 환경이었겠죠. 바다 깊은 속은 아니고 바닷속은 아니다. 그래서 육상 환경이다. 호수나 호수 주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호수가 있어서 공룡들이 물을 많이 먹으러 와서 공룡 발자국이 많이 나타나나 보다. 이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제주 서귀포층입니다. 여기는요,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층리가 잘 보이면서 그리고 가리비, 고동, 조개, 산호 등의 화석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가리비, 고동, 조개, 산호는 신생대에 주로 살았던 바닷속에 살았던 생물들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바다에서 퇴적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층리 방향을 보면 바다에서 물이 어떻게 흘렀겠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표적인 퇴적암 지질 명소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지층에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퇴적암부터 해서 어떤 퇴적 구조 나타나는지 퇴적 구조 4가지를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런 퇴적 구조 4가지에서 어떤 환경들에서 만들어지는지도 배웠고, 그 만들어진 환경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한반도의 퇴적 지형에 적용시켜서 응용해서 이곳에서는 그럼 어떤 환경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이제 있겠죠?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교화해서 만나요.